안녕하세요. 일상 속 숨은 그림책을 소개하는 김연희입니다. 혹시 슈퍼맨이 돌아왔다 라는 예능 보시나요? 요즘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 씨의 출연 소식에 정상적인 가족 문화를 파괴하고 비혼 출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며 갑론을박이 한창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출연을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청원은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고백컨대 처음 사유리 씨가 엄마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아이 입장은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일까? 저도 걱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고삐들을 마주할 때 엄마 아빠라는 울타리가 양쪽에서 버텨줘도 결핍이 생기기 마련인데 드라마의 흔한 클리셰처럼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아이가 눈 동그랗게 뜨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려고 저러실까?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죠.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는 없지 않은가 하고 말이죠. 저의 이런 생각에는 아빠가 없는 가정에서 성장한다는 건 아이에게 힘든 일이라고 하는 시선이 깔려 있습니다. 매우 편협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림책 한 권이 떠오르면서 잠깐이나마 우려했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정호선 작가님이 쓰고 그리신 우리는 엄마와 딸이라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속에는 무척 닮은 두 사람이 제각기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이가 보는 엄마, 엄마가 보는 딸의 모습이죠. 모녀는 함께 빨래도 하고 사이좋게 집안일을 나눠 하기도 합니다.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서 뒹굴기도 해요. 엄마는 엄마 노릇에 아빠 노릇까지 해야 하니 힘들만도 하고 아이는 그런 엄마 덕에 엄마 없는 시간을 혼자 채워야 하니까 벅찰 때도 있지만 둘 다 무척이나 씩씩합니다. 그림책 속에서 아빠는 사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책을 볼 때 모녀 곁에 아빠가 왜 없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이,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미소가 너무도 행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한부모 가정도 그중 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한부모 가정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다양합니다. 앞서 얘기한 사유리 씨의 경우는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한부모 가정을 구성했지만 어떤 가족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한부모 가정이 되기도 하죠. 한부모 가정뿐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는 입양 가정도 있고 조손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엄마 아빠가 둘 다 있는 가정은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정상이라는 것을 잘못 정의하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우리가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던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 그 가족이 바로 우리가 정상가족이라고 부르는 그런 가족인데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아빠는 경제활동을 하고 엄마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 안에서 아이들은 두드러지는 정서 문제가 없는 그런 가족, 이런 단서가 붙어 있죠. 이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범주 안에 속하지 않으면 쉽게 비정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 결혼하지 않으면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고 타박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왜 어서 아이 낳지 않느냐고 걱정합니다. 혹시 혼자 아이를 기를 결심을 한 미혼모나 미혼부가 있다면 그 때문에 또 걱정뿐인데요. 이런 생각이 다 정상이라는 기준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이쯤에서 드는 생각, 혹시 그동안 우리가 정상이라는 걸 잘못 정의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그저 엄마 아빠가 숫자로만 채워져 있는 정상 가족 안에서 아이를 자라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보듬어 양육하고 사회 구성원이 되는 준비를 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아이는 정상 가족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따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합리적인 신념이란 미국의 인지행동치료학자 앨버트 앨리스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은연중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는 신념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런 신념 체계를 가지고 우리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에 대해 꼭 그래야만 한다는 요구를 가지게 된다고 해요. 기대와 요구는 언제나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 기대와 요구가 동력이 되고 변화의 추진력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꼭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기면서 누군가는 소외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상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족이 생기면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입양 가족들이 마치 비정상 가족처럼 보이게 되든 말이죠. 그러니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요구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가 질문해야 하고, 요구받고 있다면 잠깐 물러나 그 당위적인 요구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다르고 생활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가족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어떤 가족보다 행복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엄마와 딸에서 귀여운 딸은 비록 빨간비 내리는 시험지를 엄마에게 내미는 개구쟁이지만 궁금한 건 손을 번쩍 들어 선생님께 질문도 척척하고 혼자서 프린터 출력도 해내는 야무진 꼬마 친구입니다. 아이 셋 모두 엄마를 부르며 도움을 청하는 통에 종종 환청에 시달리는 저는 야무진 그 모습이 정말 부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족에게 가져야 하는 기대가 있다면 그 가족이 구성원을 제대로 갖췄는지가 아니라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닐까요? 개개인의 얼굴 모습이 다른 것을 보고 너 왜 그렇게 생겼냐고 묻는 게 신뢰인 것처럼 각 가족의 구성이 다른 것을 정상, 비정상의 범주에 넣어 구분하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 대한 결례니까요. 이런 것이 상식이 된다면 단지 가족의 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린 친구들이 위축감을 가질 필요도 없을 거고,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레 걱정하는 일도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에겐 무엇보다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품은 가족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그 가족을 둘러싼 사회가 건강히 기능하지 않으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상처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족이 사회 안에서 온전히 자리 잡고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사회가 그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죠. 어쩌면 그동안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는 구성원이 온전히 정상적인 가족 안에서 자라야 행복하다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는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아이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에서 자라야 행복하다 라고